오늘 주제는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나이를 먹어가면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문제죠. 가난해지면 건강 문제도 함께 겹치고 가족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기보다 미리부터 가난해지는 원인을 살펴보고 대비한다면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 10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 어느 댓글에서는 자식들을 오냐 잘못 키운 부모 책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노후에 가난해지는 건 거의 질병 수준이라고 표현하셨고, 어떤 분은 늙고 병들면 결국 죽는 길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실 그 심정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길어진 평균 수명과 부족한 노후 대비가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요. 또 몇몇 분은 국회의원 수나 봉급을 줄여서 노인 복지에 쓰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문제도 거론하셨습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겠죠. 어떤 댓글에서는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었는데 60 이후로도 오래 살다 보니 자식도 부모도 각자 힘든 상황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게다가 한 청취자분은 병원비를 넘어 간병비가 무섭게 증가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맞아요. 요즘은 병원 입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바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의 근간이 되는 노후 빈곤에 대해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특징은 자녀에게 과도하게 투자하고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주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시키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어도 결혼자금, 주택 마련, 심지어 생활비까지 계속 대주다 보면 부모는 정작 모아둔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댓글에서도 자식은 밑빠진 독이라며 쏟아부어봤자 부모 자신의 노후가 망가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자녀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심을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말도 있듯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주면 그 자식의 성장에도 별로 좋지 않고 부모 역시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김구라 씨도 한 방송에서 예전에 빚이 많았을 때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주니까 괴로웠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크면서 점점 독립해 가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특징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혼이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나 건강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혼자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과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야 재취업이라도 하고 다시 돈을 벌 수 있지만 70살 넘어 황혼 이혼하면 재혼이나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연예인 중에도 이혼 후 다시 재기한 사례가 있지만 그건 일찍 했을 때 이야기고 늦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니 생활비니 갖가지 문제가 한 번에 터져나와요. 어떤 철학자가 결혼은 인생의 긴 동행이라고 했는데 70 혹은 60의 이 동행이 깨지면 노후가 파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재산과 노후 대비책을 미리 꼼꼼히 마련해 두는 게 좋겠죠. 셋째 특징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비, 간병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지만 건강관리를 젊어서부터 소홀히 해온 분들은 나이 들면서 갑자기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게다가 간병비는 보험으로도 잘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댓글에서는 간병비가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는 들 수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때 실비보험을 들거나 간병인 보험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면 그나마 낫지만 아무 생각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쉽죠. 배우 송혜 선생님은 건강을 잘 챙겨서 마지막까지 무대에 설 수 있었지만 만약 큰 질병이 있었다면 우리 기억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활약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조심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결국 노후 가난을 막아주는 열쇠 중 하나예요. 넷째 특징은
자녀가 독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계속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 문제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경제 활동도 하는데 계속 부모 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용돈까지 받았으면 부모 입장에선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댓글에서는 30이든 40이든 자식이 독립을 안 하고 빨래밥 등 모든 수발을 부모가 든다고 했는데 이러면 부모가 나중에 쓸 돈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 사례로도 주변에 보면 40 넘어서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다가 이제야 독립했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죠. 물론 특정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노후 준비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기 발로 서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데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 얽매이게 되죠. 결국 그 피해는 부모의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일찍 독립시키고 마음의 끈을 어느 정도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5번째 특징은 과소비와 보여주기식 지출 습관입니다. 이건 젊을 때부터 이어져온 버릇이 나이 들어서도 쉽게 못 고치는 경우예요. 남들이 명품 사니까 따라 사고 남들이 호화롭게 결혼식을 올리니까 우리도 무리해서 대출 받아가며 화려하게 올리고 학원도 남이 다니니까 우리도 하나 더 끊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과소비가 결국 노후 자금을 잠식해버립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가 한 예능에서 집을 장만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랑하려고 무리하게 큰 집을 산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처럼 자랑하려는 욕구가 커지면 빚을 지고라도 보여주고 싶어지고 결국 그 빚이 노후까지 이어져서 가난을 부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6번째 특징은 중장년기를 허송세월하며 아무 직업적 기반이나 기술 없이 그냥 흘려보내다가 정년 이후에 수입이 뚝 끊기는 경우예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둔 분들은 퇴직 후에도 강의나 자문 업무 같은 걸로 소득을 올릴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회사를 관둬버리면 아무런 수입원이 없으니 바로 가난의 길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연예인 중에도 안타깝게 무명 시절을 길게 보내다가 뒤늦게 빛을 봤지만 그 후 관리를 못해서 다시 궁핍한 생활로 돌아간 사례가 종종 있어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과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요. 니체가 말했듯이 운명이라는 건 주어진 현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7번째 특징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전 재산을 몰빵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투자를 잘하면 노후가 풍족해지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어떤 분은 말하셨듯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집 한 채만 잔뜩 큰 평수로 장만해 놓고 현금화가 안 돼서 생활비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세가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면 진짜 노후 생활이 막막해지죠. 연예인도 예전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았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세론 씨가 어릴 때부터 건물을 샀지만 관리 문제나 시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투기에 욕심을 버리고 분산 투자나 안전자산 등을 고려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8번째 특징은 재무 계획 없이 빚부터 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카드 빚이나 사금융 대출에 쉽게 손대는 사람들은 일단 갚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서 노후 준비를 할 엄두를 못 내죠. 어떤 분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젊었을 때 지른 빚이라고 하셨는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퇴직금까지 몽땅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 김구라 씨도 한때 사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결국 예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갚아나간 사례가 있죠. 그런데 누구나 김구라 씨처럼 방송 출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은 한번 빚에 빠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자 공자 역시 재물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으면 삶이 고달파진다고 했는데 빚이 있으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고 노후도 보장받기 힘듭니다. 9번째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자영업이나 사업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요즘 치킨집이나 식당 같은 자영업이 쉽다고 생각해서 뛰어드는
중장년층이 많은데 실제로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운영 경험이 없으면 고전하기 십상입니다. 가게를 접을 때도 권리금이며 정리 비용이며 빚으로 남는 일이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 음식점을 차렸다가 폐업한 사례가 아주 흔해요. 몇몇 분은 경험과 노하우 없이 유명세만 믿고 시작했다가 결국 적자를 보고 접었다고 하죠. 결국 내 영역이 아닌 곳에 허술한 준비로 뛰어들면 실패 확률이 엄청 높고 이미 퇴직해서 목돈이 하나뿐인데 그걸 날려버리면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철학자 장자는 무리하게 강물 거슬러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10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과거 영광이나 환상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내가 잘 나갔다던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던가 하는 추억에 빠져서 지금은 그만큼 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소득은 줄어들고 계속 허덕이는 패턴에 빠집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사업 성공에 매달려서 재도전하다 보면 부채만 늘어나요. 연예계에도 한때 스타였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인기가 떨어진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의 왕국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면 발전도 없고 수입도 제대로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결국 현실의 내 모습과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야 노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와 적절한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자식에게 과도하게 투자하고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경우, 둘째, 황혼 이혼으로 경제 기반을 잃는 경우, 셋째, 질병과 간병비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 넷째, 캥거루족으로 자녀가 늦게까지 얹혀 사는 경우, 다섯째, 과소비와 보여주기식 지출로 빚을 만드는 경우, 여섯째, 중장년기에 아무 기술 없이 정년을 맞이해 소득이 끊기는 경우, 일곱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전 재산을 몰빵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여덟째, 빚부터 만들어 재정 파탄에 빠지는 경우, 아홉째, 무계획 자영업으로 목돈을 날리는 경우, 10번째, 과거 영광에 집착해 현실적인 소비와 계획을 못 세우는 경우. 이런 특징들이 한두 개만 겹쳐도 노후 가난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여러 댓글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국회의원 수나 봉급을 줄이고 국가가 노인 복지에 투자를 더 하면 좋겠지만 당장 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가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노후가 우선이라는 마음을 갖고 자식을 키우되 무리한 지원은 하지 말자.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황혼 이혼을 선택하기 전에 재산과 미래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자. 셋째, 건강이 재산이니 젊을 때부터 검진과 운동 습관을 들이고 실비나 간병인 보험 같은 것도 고려해보자. 넷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을 적극 권장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상태가 오래 가지 않도록 하자. 다섯째, 과시욕 때문에 과소비하지 말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자. 여섯째,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 최소한의 기술이나 자격증을 마련해 두자. 일곱째,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와 유동성 확보를 고민하자. 여덟째, 빚은 쉽게 지지 않고 만약 빚이 생기면 최우선으로 갚아나가는 습관을 들이자. 아홉째, 섣불리 자영업에 뛰어들지 말고 시장 조사와 경험을 충분히 쌓은 뒤에 시작하자. 10번째, 과거 영광이 아닌 현재 상황에 맞춰 소비와 삶의 방식을 재정비하자.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자녀 문제는 감정이 많이 얽혀 있어서 부모 마음대로 딱 선을 긋기도 힘들고 주변의 시선이나 습관으로 인한 과소비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바꿔가야 해요. 철학자 공자는 50에 지천명이라 했지만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니까 60이든 70이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꽤 오랜 기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도 김구라 씨가 빚을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상황을 공개한 다음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봤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 배우 전원주 씨는 노년에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자기 능력이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느끼죠. 이제 방송도 꽤 길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하잖아요. 오늘은 2시간짜리 스페셜이니까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노후 빈곤이란 게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를 넘어 건강 심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댓글에서는 노후 가난은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가난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 못하고 병원을 못 가서 더 병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고 돈이 없으니 아이들한테 더 의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 외면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게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하자고 하시나 그 심정도 이해는 가요. 물론 그것이 옳은 해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노후의 어려움을 당해본 분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노후 대비를 하고 이런 가난으로 향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그만큼 삶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이어지겠죠. 또 다른 댓글에선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봉급을 줄여서 노인복지에 사용하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정치가들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지만 당장 획기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 깨어있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후 빈곤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고독사 문제와 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 역시 연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노인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연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하는데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니 결국 젊은 층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공자나 맹자는 예전 시대에 살았으니 이런 노령화 문제를 겪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말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절제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결국 현대에도 유효한 것 같아요. 진작에 절제하며 저축하고 투자하며 기술을 배우고 자녀와 적당한 선을 두며 살았다면 노후 가난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본 한 사례는 60 중반이 되도록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느라 퇴직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었는데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니 본인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대출 받아가며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죠. 그런데 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고 부모에게 손을 벌리다 보니 결국 부모가 남은 돈도 다 내주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정작 부모님은 노후 생활비가 바닥나서 지하방으로 이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중장년기에 대기업을 퇴직하고 바로 카페 창업에 뛰어들었는데 권리금과 인테리어로 꽤 많은 돈을 썼어요. 게다가 매달 임대료가 나가니까 이익을 내기도 전에 적자가 쌓였죠. 10달 만에 문을 닫았는데 권리금도 거의 회수 못했어요. 결국 그때 모았던 목돈이 사라져버려서 노후가 일순간에 불안정해졌습니다. 물론 반대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리하게 금전 지원을 하지 않고 독립심을 길러줬고 본인 역시 퇴직 전에 기술을 배워서 퇴직 후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분이 있죠. 사진이나 영상 편집 기술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데 적당한 수입이 유지돼서 연금에 더해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저는 건정맨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많은 걸 느낍니다. 결국 핵심은 내 노후를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자각인 것 같아요. 자식이나 국가가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대비하고 하나씩 준비해야겠죠. 이 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요. 어떤 댓글에서 노후가 되면 결국 살기 힘드니 죽는 길밖에 없다고 하셨던 분의 말씀도 떠올라요. 근데 그분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했지만 자녀들 뒷바라지나 치료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축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풍족하게 받는 건 아직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다른 분은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면 좋겠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건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안락사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 전에 미리 노후 가난을 피할 대비를 해두자는 거겠죠. 물론 인생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니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럴 때 최소한의 보험이나 자금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이번에는 연예인 얘기로 좀 더 넓혀볼게요. 김생민 씨는 방송에서 절약 정신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 이슈로 하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젊을 때부터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서 큰 빚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박명수 씨나 이영자 씨도 거침없는 개그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재테크나 절약에 관심이 많고 꼼꼼하게 노후 대비를 해온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 의외로 큰 낭비를 하지 않고 꾸준히 부동산이나 적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죠. 철학자 스피노자도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욕망에 휩쓸리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삶이 결국 더 많은 자유를 준다는 얘기였죠. 자유란 원하는 걸 마음껏 사는 행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방송이 막바지로 접어들어갑니다만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댓글 중에 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저히 경제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기에 금융지식이나 자산관리 기법을 배웠다면 커서 빚에 덜 휘말리고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30을 넘기면 무조건 독립시키라고 했고 누군가는 자녀가 30살까지 지원하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나이는 가정마다 다를 테지만 중요한 건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가난해지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니까 서로 윈윈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해요. 나는 노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자녀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내 선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미 어느 정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나 지원을 줄이고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면 최소한 노후에 가난을 피할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건정맨의 마음 라디오가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저는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기보다는 하나씩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 이건 내 얘기인데 싶은 부분도 있고 다행히 나는 해당 안 되네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지금부터 슬슬 행동에 옮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철학자들의 말, 연예인들의 사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이용해 봤는데 모든 게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이 들어서 가난해지면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자녀든 국가든 완벽하게 책임져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깨우치고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길고 긴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번에도 건정맨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전하려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방송으로 인해 각자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길게 이야기 나눠볼 계획이니 언제든 시간 나실 때 찾아와 주세요. 저는 건정맨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 노후에 가난해지는 길이 아닌 풍요롭진 않아도 안정된 노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여기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